2024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 학생부 종합의 계열 적합 전형이죠. 글쎄 뭐 수능 전에 이제 면접을 치르는데, 자, 인문계, 사회계, 인문사회, 면접구술, 재심 기반의 면접입니다. 자, 11월 11일 날 시험을 치르죠. 작년도에는 40%였습니다. 면접 비중인데 올해 50%로 업을 시켰습니다. 그 정도로 당락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자, 수능 최저 없죠. 자, 물론 이제 11월 3일 날 1차, 여러분도 뭐 원서 접수했으니까 일단은 11월 3일 1차 발표하고 이제 그 다음에 11월 11일 날 약 일주일 정도 이제 여유가 있는데, 글쎄 뭐 수능 최저 뭐 적용도 안 받고 그러기 때문에 좀 1차가 되면 부담이 없겠지만, 그렇다고 5배 정도 선발하니까 또 당락 변수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아마 좀 뭐랄까, 과연 1차 패스했을 때 자신있게 좀 시험에 응대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대치동 스카이프 교육, 음마사거래 쪽에 있죠. 그 다음에 서초 방배원 스카이프 교육, 4호 총수대 7호소 이수역 쪽에 있습니다. 두 직영학원은 이제 전문적으로 수능, 논술 중심. 그리고 저희가 면접 구술 있죠. 전문적인 면접, 그야말로 심화하는, 완성하는, 그야말로 면접 메카의 어떤 직영한 학원이 있습니다. 스카이 진학교육. 자, 3호선 수서역 다음에 가락시장역 있죠. 서울 올림픽 회미리 아파트 타운 상가 상가 내에 직영 면접 학원이 있습니다. 면접 구술 아주 전문적인, 그야말로 가장 심도 있게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면접 시험장에 갈 수 있게끔 멘토링 해주는 그런 전문 아카데미죠. 저도 서울대 국어교육과 졸업하고 지금 가열차게 여러분들 수능 국어 있죠. 그 다음에 인문계 논술, 아울러 이제 여러분들 인문 면접 구술 있죠. 총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교육원장입니다. 노한기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직접, 저도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뭐 35년 이상 논술 면접 구술 지도를 해왔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합격의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자, 고려대학교 인문사회계 아주 뭐 사학의 명문, 최고의 명문, 그죠? 어찌됐든 계열 적합형, 계열 적합 전형이죠. 뭐 작년까지는 계열 적합형이었으면 올해 이제 전자를 붙여서 계열 적합 전형으로 자 풀네임이 됐습니다만은 재심의 기반에 먼저, 그러니까 이거예요. 고려대학교가 이제 내년도 지금까지는 한 7년간은 논술을 없앴죠. 연세대학교는 계속 논술을 존치시켰고 9월 23일에 연대 이제 논술 받습니다. 자, 그런데 고려대학교가 내년도에 다시 인문계도 있죠. 자, 일단은 모의 문제 다 예고했죠. 자, 논술이 다시 어때요? 일종의 복구가 됩니다. 7년 만에. 자, 여러분들 해당이 안 되겠지만 올해 고3들, 자, 어찌됐든 말이죠. 또는 뭐 재수생들, 자, 학생부 종합에 바로 어때요? 자, 여기 나온 것처럼 계열 적합 전형. 자, 여러분들 아무튼 당락을 좌우하는 바로 50%. 그 저희가 말이죠. 일단은 지금도 뭐 진행을 하고 있어요. 개인별로. 그렇지만은 완벽하게 1차 합격이 되고 11월 3일 날. 그래서 마치 3일날 발표되면 4일부터 해가지고 면접 고사가 보는 11일이기 때문에 자연계 12일이죠. 의과대학도. 그 전에 10일까지 해가지고 어때요? 자, 오전, 오후, 저녁 블록, 하루에 3블록의 어떤 타임 차트가 있어요. 그래서 한 4회에서 8회 정도를 여러분이 어때요? 좀 시간 리퀘스트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저희가 면접 구술 진행을 합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 어때요? 자, 그야말로 자, 재심 기반의 면접 구술 또는 MMI 다양한 면접을 하는 우리 선수들, 프로들이 말이죠. 여러분들 멘토링 해서 정확하게 시험장에 가서 경쟁력 가지고 합격 가능성을 높여줄 거다. 그걸 안내해드릴 OT 영상 강의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말이죠. 일단 출제가 됐던 계열 적합 전형 재심 기반의 면접 구술 문제 접근해 보면서 간단하게 해설하면서 여러분이 어때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거고, 또 저희는 어때요? 우리 스카이 입시교육이 직영 스카이 진학교육 자 면접 캠프에서는 어떤 식으로 여러분을 안내했고 멘토링 할 건지를 가이드 해줄 겁니다. 자, 확실하게 합격이 어때요? 가능성을 높여줄 겁니다. 자, 미라클로 끝날 게 아니죠. 자, 미라클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자, 그저 마시고 저희 나온 것처럼 합격 미라클 언박싱 어때요? 우리 스카이 진학교육만에 자, 그 다음에 있죠? 아주 그야말로 보물 단지를 열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일단 기출문제, 유사문제를 계속 가지고 훈련합니다. 유사문제를 가지고. 11월 3일 날 1차 발표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표되고 4일부터 면접 직전 날 10일까지 그야말로 단타로서 뭐 여러분들 말이죠. 학업 역량은 있죠? 그치? 인문사회계니까 이제 지시문도 있다 보면 아시겠지만 난도가 높진 않아요. 짤막하니. 어때요? 독서, 그 다음에 문학. 이 두 개를 이제 어때요? 좀 연계해서 또는 어때요? 사회문화나 어때요? 사탐지문도 나오죠. 복수지문들이 나와서 통합교과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때요? 텍스트, 어때요? 국어 또는 사회 관계된 제시문들을 또는 상황들을 한마디로 상황 판단하는 역량이죠. 자, 말로 하게 되면 구술입니다. 면접 구술. 어때요? 면접관을 접하고
아이 컨택을 하면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로 이제 녹화하죠. 카메라가 면접관이란 말이야. 카메라 앞에서 이제 녹화를 하게 되는데 고려대학교는 그게 아니고 직접 면접관 분들한테 아이 컨택을 하는 답변 준비하고 일정한 시간, 그죠? 7분에 답을 하는 이런 형식인데, 자, 어찌됐든 말이죠. 자, 일단 문과대학, 그죠? 국문과 9명부터 쭉 하는 경영대학 제일 많이 뽑죠? 51명. 자, 그 다음에 있죠? 영문학과 15명, 아울러 쭉 하는 학과별로. 그 다음에 정경대학 인문, 그죠? 정치외교 11명, 경제학과 20명, 통계학과 12명. 이제 여러분들 원서단에서 이미 어떤 학과인지 일단 11월 3일 날 이제 5배수로 일단 뭐랄까 선발이 되니까. 사범대학 있죠?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지류교육과, 역사교육과, 국제학부, 그죠? 그 다음에 글로벌 한국융합학부, 미디어학부, 그 다음에 이제 보건정책관리학부, 심리학부. 자, 이게 이제 어때? 인문계열 쪽에 또는 사회계열 쪽에 인문계, 사회계. 자, 일단은 뽑는 정원이 되게 학과가 되겠죠? 자, 일단 평가 기준이라는 건 재시문 기반의 면접이기 때문에 재시문 어때요? 내용을 활용을 해서 이걸 가지고 문제구도에 맞게 어때요? 좀 기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한 어때요? 답안 준비 시간을 주잖아요. 그때 중요한 건 있죠. 어때요? 현장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문제뿐 아니라 유사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여러분 훈련을 많이 할 거예요. 현장 저희가 수업을 할 때 한마디로 현장과 똑같이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시뮬레이션을. 자, 일단은 말이죠. 어느 정도 지식을 어때요? 좀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활용하는 거, 그죠? 한마디로 문제구도에 맞게 텍스트, 제시문을 활용해서, 본인만의 관점과 시각으로 어때요? 답을 도출해서 면접관한테 아이 컨택을 하면서 자신있게 어필하는, 어필 역량을 어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면접이기 때문에 어때 면접관 앞에서 PT 하는 거잖아. 프레젠테이션 발표하는 거잖아. 짧은 시간에. 다만 중요한 건 그 문제구도에 맞게. 그래서 형식반, 내용반이죠. 형식은 어때요? 일종의 바로 7분간에 거쳐서 대본을 보고 답 준비한 거. 어때요? 면접관의 눈을 응시하면서 그래야만이 뭔가 이제 균형감이 있어 보이고 자신감이 있어 보이죠? 또 하나 보이스톤, 외적 자세. 중요한 건 역시 이제 내용이죠. 콘텐츠. 자, 문제구도에 맞게 100% 완벽한 정답은 아니더라도 어때요? 면접관들은 이 질문에 대한 예상되는 답을 어느 정도 정답에 준하는 프레임을 가지고서 여러분 답을 들어요. 그죠? 들어보면서 그래 끄덕거려. 아닌데 면접관도 자신도 모르게 이쪽 이런 액션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 가급적이면 끄덕거릴 수 있는 어떤 그 상황을 어때요? 좀 아무래도 만드는 게 여러분들 영향이 되겠죠? 그 짧은 시간에 주어진 시간 내에. 자, 그러면서 적극적인 어떤 태도 이런 것들 은연중에 면접을 치러보면 있죠. 이 지원자가 평소에 학업 태도가 어떻고, 자, 그다음에 마인드가 어떤가, 자, 느낌 이런 것들이 와 닿는 데입니다. 면접관은 하도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것은 짧은 시간이지만은 현장 상황에 맞게 적합성이 있게 좀 준비해서 응대하고 가는 게 그야말로 필요하다라고 전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말이죠. 여러분들 주로 인문 진로잖아요. 어찌됐든. 자, 재시민 기반의 자, 그런 면접을 수시 계열 적합 전형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재시민 기반의 면접이다라고 전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이죠. 두루두루 여러 가지 어떤 그 의미 있는 그런 학습을 하고 있고 해 왔는데, 이제 아무튼 수능 전에 본다는 게 좀 심리적으로 부담은 좀 됩니다만은 수능 체제가 작용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일단 어찌됐든 그 짧은 시간이라도 좀 토막 시간을 이용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와라 그런 얘기입니다만은. 자, 작년도 계열 적합 전형 있잖아요. 일단은 기출됐던 오전 문제 한번 간단히 봅시다 한번. 자, 어때요? 독서 지문이죠? 여러분들이 뭐 독서하면서 어때요? 수능하면서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것들 해왔어. 요지 파악하는 거잖아요. 지식을 묻는 게 아니야. 지식을 통해서 풀어가는 게 아닙니다. 자, 통상적으로 패러다임의 개념, 패러다임, 그죠? 과학혁명.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지문이고 또 눈에 익숙한 지문이죠? 수능에서도 나왔던 독서 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읽어가. 하지만 어때요? 접속부를 봐야 그런 독서 지문들은 요지 파악이 쉬워져. 그러나 그런데 따라서 하지만 그러므로 결국 그죠? 이런 어떤 접속 관계가 있는 문장을 딱 정확하면 어떤 요지 파악이 쉬워진다. 요지를 파악하는 거죠. 자, 패러다임의 개념과 패러다임의 어떤 현상, 오케이? 또는 경험적, 비경험적 이런 얘기 나오죠. 자, 키워드를 어떤 도출해 놓고 제시문 텍스트를 갖다가 어때요? 요지를 파악한다. 그다음에 어때요? 나에 보니까 예측 불가능성, 합리적인 행위 쭉 하다 어때? 기업. 이 수익이야. 기업의 수익, 성과. 그러나 접속관계를 봐. 항상 접속관계가 중심을 잡아가는 어떤 역할이죠. 그러나 앞은 어때요? 그냥 하나의 왜 그냥 뭐랄까 도입부에 불과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문제되죠. 소비자 기여는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어디 쭉 하는 이 같은 환경의 변화. 하지만
어때요? 접속관계. 그러나 하지만. 어때요? 이 하지만의 문장이 나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다. 여러분들 아무튼 이 글을 보는 역량입니다. 독서 지문, 가나 두 개 다 독서죠? 그래서 가의 경우는 주로 이제 과학 제재, 패러다임의 개념과 특성, 나는 어때 경제 지문입니다. 전부 다 어때요? 국어 독서 버전이 다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때? 바타에 보니까 알파고죠. 알파고 환경 상태, 알파고 바둑. 한마디로 어때요? 이것은 바로 복제 인간이죠. 쭉 가면서 보상, 오케이. 키워드. 자, 그런 다음에 보상. 자, 다시 말하면 알파고는 쭉 가면서 알파고의 특성, 현상 언급을 해주고 있죠. 무작위적인 선택, 승리 가능성. 그 다음에 이제 라에 보니까 어때요? 이거 하나의 뭐랄까, 어떤 예화, 그죠? 어떤 예화에 해당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가나다의 경우는 독서 지문, 국어에서. 그 다음에 라의 경우는 어때요? 소모필드, 농업에 종사하는 가족의 모습, 지역의 주민들 모두가 어때요? 과문, 시들어갔다. 농사, 어떤 예화죠, 내화. 기후변화 문제를 둘러싸 위의 사례처럼 특정 사안에 대한 관점이 지역별로 극명히 갈리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해서 어떤 예화의 의미. 자, 이렇게 질문을 줬습니다. 제1문 가나다라는데 1번 봅시다. 제1문 가에 나타난 과학과 나에 나타난 기업 활동에 관한 관점을 비교하시오. 비교라는 거 바로 차이다 그 말이죠. 차이라는 건 서로 어때요? 서로 약간 대립적인 양면, 오케이?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말이죠. 1번 같은 경우 어때요? 가나의 공통점, 차이점. 비교는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는 전제가 뭐죠? 자, 공통점을 먼저 주고 차이점. 자, 그럼 과에서 과학의 어떤 거 의미. 자, 그 다음에 나에서 기업활동의 의미. 나왔단 말이야. 자, 그럼 공통점. 예를 들어서 특정 시점에서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활동을 주요하게 활용하고 공통점. 시간이 지나면서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대하는 모습과의 더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활동으로 전환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어때요? 요지 파악하는 역량이죠? 문제 의도에 맞게. 그럼 이거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것은 말이야. 자, 답변 준비를 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어때요? 일단 제시문 4개를 쓰고 문제 3문제인데 준비 시간 21분 줘. 그 다음에 어때요? 자, 면접 시간 구수라는 거 7분이야. 자, 3문제는 1번. 그죠? 자, 그럼 어때요? 3문제를 일괄적으로 하는데 일단 1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자, 1번 문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한 거니까 팩트죠. 사실적 사고잖아요. 공통점 차이점. 제가 파악하기로 가나의 공통점은 뭐뭐이고 그 다음에 뭐뭐를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또는 입니다. 항상 유도를 해줘 말을. 그죠? 자,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가나의 공통점은 이거입니다. 이거입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자, 두 관점의 차이점은 먼저 가는 과학혁명 시기를 제외하면 하나의 패러다임 지배적인 우려 점하는 반면에 나에서는 중점적인 사업 부분과 더불어 새로운 사업 부분이 공존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는 차이가 있다는 걸 파악했습니다. 파악했으니까 그래서 뭔가 형식 말하는 것도 굉장히 프레임이 참 중요합니다. 자, 면접관을 보면서 여러분 나면도 이제 어때요? 키워드로 이제 정리해놨죠. 문장보다 키워드로.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말로 우선하는 거니까. 그리고 한편 가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제와 들어맞지 않은 경험치 사실이 너무 많아질 경우에는 새로운 경쟁 패러다임이 등장하지만 나에서는 기존의 사업을 유지하면서도 어때요? 상시 대한 사업 모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자, 계속해서 2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2번 현재 다에서 설명 알파고의 학습 방법이라는 관점에서 가의 과학 제심은 나의 기회 활동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랬습니다. 기준이 뭡니까? 알파고의 학습 방법의 관점에서, 그죠? 가를 보고 나를 봐라 그 얘기입니다. 과학을 보고 그 다음에 어때 기업활동 봐라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어때요? 현재 여러분도 이거 있죠? 어렵지 않잖아요. 제시문은 답이 다 안에 있어. 다 안에 있어. 여기다 1, 2, 3, 4 번호 붙이면 국어, 독서, 수능 문제가 되는 거라. 다만 이것을 말로 풀기 위해서 어때요? 먼저 글감을 모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밖에서 아웃소싱 지식으로서 새로운 걸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제시문을 갖다 문제구도에 맞게 활용하는 역량입니다. 활용해놓고 정리해놓고 근데 문제는 말로 구술해야 돼. 스피치.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자, 약간 어떤 화술이 짧은 시간에 길러지게끔 여러분 훈련하는 거죠. 그걸 멘토링 해주는 게 제 역할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먼저 말이죠. 자, 적용 가능한 측면 또는 적용이 어려운 측면. 저는 어때요? 일단은 적용이 가능한 측면과 적용이 불가능한 측면 두 가지로 봤습니다. 2번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말이죠. 적용이 가능한 측면과 적용이 안 되는 측면 두 가지로 봤습니다. 알파고의 학습 방법 관점에서 과학, 나 기업활동이니까
자, 그런 말이죠. 자, 먼저, 자, 적용 가능한 측면에서 볼 때, 자, 과학계 패러다임은 반증된 진술의 숫자라는 경험적 기준은 알파고 학습에서의 즉각적인 보상에 상응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자, 문제의 양이라는 비경험적 기준 알파고 학습에 합해서, 앞으로 바뀌는 보상의 합에 상응한다고 봤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사탕으로 등장하는 지배적인 패러다임 알파고 학습에서 최종적인 승리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에 상응한다는 측면에서 알파고 학습 방법이 적용된다고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한편, 자, 기업의 현재 수익이 어때요? 나의 경우, 자, 기업의 사업 노선인데, 기업의 현재 수익이 알파고 학습에서 즉각의 보상에 상응한다고 봤고, 그 다음에 보상의 합에 상응한다. 따라서 두 가지 요소 바탕으로 기업의 가치의 극대화이기는 알파고 학습에서 최종적인 승리 가능성 높이는 행위에 상응한다는 측면에서 알파고 학습 방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과학계는 난제비 경험적 부적합성이 급격히 증가할 때마다 대안적 패러다임 모색한다는 점에서 무작위적으로 대안을 탐색한 알파고 학습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의 사업 방식은 어느 시점에서 기존 사업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도 미래 환경에 대비하여 항상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실행한다는 점에서 알파고 학습과 유사하지만 기업에서 도전은 본질적으로 위험해. 리스크가 있어. 지나칠 경우 기업 도산의 예를 들게 알파고의 무작위된 탐색 방식은 적용하기 어렵다고 저는 추론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현재 1번의 경우는 사실이죠. 공통적 차이점이니까 비교. 나의 경우는 뭡니까? 적용 유무를 판단하는 겁니다. 추론 역량이 요구되는 거죠. 추론 역량. 추론적 사고 문제입니다. 여기다 1, 2, 3, 4, 5 붙이면 수능 독서 문제가 되고 사회탐구 문제가 되죠. 그렇잖아요? 다만 이것은 뭐 어때요? 글감을 준비해서 말로 구현하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은 말로다가 어때요? 면접관한테 발표를 하고 PT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싸하게, 그죠? 말이 풀어나갈 수 있게끔 연습을 해야죠. 말을 할수록 늡니다. 자, 그 다음에 있죠. 이제 세 번째 문제. 자, 3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시문 가나라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라는 얘기죠. 라에서 같이 의견이 나뉘는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그랬습니다. 라에 보니까 어때요? 자, 한마디로 미국의 어떤 농촌에서, 그죠? 농촌에서 서로 상반된 시각을 가진 농부들의 어떤 모습이 나와 있다는 거야. 자, 가와 나를 종합적으로 활용한다. 라의 상황에 대해서니까. 자, 3번 문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에서는 반증 가능성에 기반한 경험적 기준이 사용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은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라에서 어떤 기후변화가 있다. 오케이? 자, 명확한 증명, 반증이 어렵기 때문에 분명한 결론을 이루지 못한 채 이견의 여지가 항상 있다고 봤습니다. 이것도 추론적 사고 문제죠? 그리고 제시문 나에서 어느 한 노선만 추구하는 것을 위험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예측 불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온이든 기후 변화든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제시문 나에서는 뚜렷한 추관이 따로 없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다수의 동조하는 경향으로 인해서 또는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경향으로 인해 지역 내에서 지배적 의견이 형성되고 지역 간의 의견 차이가 생겨난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날 때는 이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1, 2, 3번 답변 아까 21분 내에 답변 기획을 해서 키워드를 모아. 키워드. 그죠? 모아가지고 이제 문제 의도에 맞게 중요한 건 문제 의도를 충족했는가. 면접관이 어때요? 일종의 서면으로 미리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죠? 서면으로. 그러면 답을 준비해서 어때요? 일종의 여러분들 있죠? 어떻게 보면 변호사, 법정에서 가는데 판사 앞에서 변론하시오. 변호사. 그지? 그럼 변호사 앞에서 변론하는 거야. 또는 어때? 아니, 검사 입장이야. 그죠? 공소사실을 갖다가 어때? 검사께서는 어때? 말해보시오. 자, 그럼 어때요? 이런 상황에서, 면접관이 판사라고 생각하면 되죠. 판사.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검사 역할, 변호사 역할을 하는 그런 일종의 입장에서, 일종의 면접관한테 7분 딱 시간, 어때? 할애받은 거. 그럼 시간이 좀 나오면 면접관들 듣고서 이제 꼬리 질문 좀 들어갈 수 있죠. 그렇잖아요? 너무 장광설을 펼치다가 7분 이상이 되거나 그러면 조금 그렇기 때문에 타임워치를 하면서 저희가 타임어택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중요한 타임어택 훈련을 제대로 좀 해야 돼요. 내용 구성도 다 됐고 좋은데 장광설로 있어 좀 막 시간 오버하면서 하는 건 불가하죠. 그렇기 때문에 있죠. 적정선에 어떤 시간 조절하는 방법 있죠. 이런 것도 저희가 다 여러분들 훈련을 시킵니다. 타임어택 훈련 분명히 필요한 거니까. 자, 그 점 하시고, 일단 말이죠. 요거는, 작년도 2023학년도에 계열 적합형이었습니다. 올해는 계열 적합 전형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만은, 아까 이제 학구 봤죠? 자, 그래서 일단 작년도에 바로 오전 문제, 자, 큰 문항 3개, 그죠? 자, 그러면서, 자, 아까 말하는 툴도, 답변하는 툴도, 자, 1번 문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뭐뭐입니다. 공통점 비교니까 이건데 차이점은 이걸로 하고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계속 이어서 2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2번의 경우는 알파고의 그런 현상을 그죠? 일단은 가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하고 가나해 또는 적응하지 못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두 가지 면에서 고려해 봤습니다. 자, 먼저 적응이 가능한 경우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상응한다고 봤습니다. 적응이 안 되는 경우는, 적용이 안 되는 경우는 서로 상응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세 번째, 3번 문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마을에서 어때요? 이견이 서로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는 이유는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 있다고 봤습니다. 쭉 답변했어. 그죠? 이상입니다. 오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서 끝날 때는 이상입니다. 그래야 뭔가 있죠? 뭔가 클로즈이 명확히 되는 느낌. 출발과 그 다음에 종료를 좀 명확히 해주는 게 면접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답변이 끝났어? 안 끝났어? 그죠? 이게 면접은 결국 형식과 내용관이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단 구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자, 말의 스피드 또는 목소리 톤, 그다음에 아이 컨택 하는 거, 그다음에 여러분 답변지를 준비했잖아요. 보면서 종이만 볼 수는 없잖아요. 면접관이 보면서 그 짧은 시간에 있죠. 21분 내에 답변 준비하는 그러니까 이제 잠재 역량을 어떻게 큰 지식이 아니고 일단은 여러분한테 그죠? 충분하게 소재를 던져주고 요걸 가지고 문제 의도에 맞게 압축하는 거, 이거 글로 쓰면 논술입니다. 고려대학교 있죠? 내년도 다시 논술 복구하죠. 인문계열, 인문사회계열, 모의문제하고서 똑같아요. 패턴이. 연세대학교 있죠? 9월 23일이나 올해 자, 논술 패턴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말로 하기 때문에 면접 구술이 되는 거죠. 자, 참고로 5부 문제 있죠? 요거는 뭐 독서와 관련된 그래서 학문의 유용성, 과학과 윤리 관계된 있죠? 국어, 윤사, 생윤, 요거 믹싱이 된 지문들이죠. 그래서 문학에 관련된 가, 자, 그 다음에 생윤, 윤사, 자, 의사결정, 그죠? 행위, 자, 그 다음 등등, 장자와 관련된 그런 것들, 여러 지문들을 주고 말이죠. 과학기술자의 과학의 양면, 자, 그 다음 기술, 그러니까 가의 문학과 제10나의 질문의 유사성을 설명하시오. 다의 밑줄 토대로 가를 평가하시오. 평가한다는 얘기는 바로 뭡니까? 자, 긍정적이면 부정적이면 양 갈래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나다 종합적으로서에서 전하의 사로프와 전하의 행적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해보시오. 해가지고, 자, 일단은 앞에 있는 문제하고 약간 궤적이 좀 차이는 있죠. 일단은, 자, 작년도, 인문사회계, 계열적합형의 오전 면접구술, 여기 문제가 서로 달라야 되니까, 이건 오후 버전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어때요? 자, 예시다바로 이거 가하고다. 유사성이니까요. 유사성. 그 다음에 어때요? 자, 2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의 완전한 올바름에 대해서 장자는 뭐였다? 가의 문학의 유무용, 오케이? 3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 제시문의 내용, 나시문 내용 쭉 가면서, 오케이? 사례 적용,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이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것은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답변을 기획을 자, 미리 하게끔 21분을 주잖아요. 답변 시간은 7분 이내라는 거에 어느 정도 그 스토리 정해져 있으니까요. 자, 그런 점 아시고 아무튼 합격 미라클 2024학년도 학생부 종합에 바로 계열적합형, 계열적합 전형이죠. 인문계 사회계. 자, 여러분들이 11월 3일날 1차 발표 되면은 11월 11일 전날까지 10일까지 해서 완벽하게 해서 단기 중에 단기, 초단기로 해서 수능 최저 없이 자, 5배수 내에 들어서 일단 면접 가지고 확실하게 합격의 도장을 찍을 수 있도록 우리 스카이 교육 지경, 우리 스카이 진학교육의 면접 전문 아카데미가 여러분의 어떤 합격 가능성을 높일 겁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여기 프로 선수들, 전문가들,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가능성을 높여줄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자, 수능봉이 전이지만 그래도, 좀 틈새 시간을 이용해서 한번 좋은 기회를 만들어 봅시다. 자, 이 내용 보시고, 일단은 유사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여러분들 있죠. 언박싱 문제 보따리 풀면서 물론 기출문제에 근간을 두고 지금 봤듯이 작년도 뭐 문제 두 패턴 봤습니다만은 일단 자체적으로 개발한 문제뱅크 많은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능성을 훨씬 업시킬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아무튼 여러분들 저고려대학교 인문계 아주 사학의 명문 우리나라 국내 최고의 아카데미로서 꼭 여러분들 합격이 되게끔 가능성을 높여드릴 겁니다. 저는 총괄한 노한기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오랜 어때요? 자, 한마디로 선생님으로서 35년 40년 가까이 여러분 선배들 있죠? 꾸준하게 뭐 수능 국어뿐 아니라 논술 구술을 통해서 많은 합격생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자부심으로 이제 여러분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자, 기회가 되면 더 최선을 다해서 확실하게 합격 가능성을 높여줄 겁니다. 다시 한번, 자,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파악하기로 가나는 이런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이런 차이가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3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해놓고 이상입니다. 저는 판단했습니다. 앞에서는 파악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그죠? 이게 사실을 갖다 인지하는 건 파악이잖아. 리딩해서 요지 파악했으니까 판단하는 것만 판단했습니다.
또는 저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오케이? 또는 이런 입장입니다. 평가하시오. 찬반일 때 저는 이런 입장입니다. 반대 입장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때요? 반박하는 입장에서 평가하겠습니다. 또는 찬성하는 입장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면접관하고 약간 서로 대화할 때 코릴레이션, 그죠? 콜라보의 느낌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때요? 액션과 리액션 서로 상대성을 띠면서 상호작용, 그리고 보이지 않게 소통하는 역량을 보여주는 거죠. 잠재 역량은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갖다가 딱 장악을 해서 요집학을 해서 문제도에 맞게 기획하는 게 역량이고, 소통하는 거 말로 주고받으니까, 그죠? 노술은 글로서 소통하는 역량이죠. 한마디로 소통 역량을, 그리고 잠재 역량을 보여주는 거다. 자, 그 점이 바로 고려대학교 뭐 일반적인, 그죠? 모든 면접의 기저 아니겠습니까? 자, 아무튼 합격 가능성 높여드린 집단입니다. 아카데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고, 결과가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왔고, 이제는 여러분이 결과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팅 합시다.